그 혹시 저기 예 기자분들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요. 여기 여기 혹시 그 보도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정면샷 일단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제목은요,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촉구하고 또 이제 그 활동지원사 임금과 그 기간 운영비를 분리해서 좀 아무래도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단장이고요. 서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지금 날씨가 봄을 건너뛰고 이미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건너뛴다는 것은 사람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연대본부 활동지원사 지부는 무언가를 건너뛰어서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정부에 건너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료연대본부 활동지원사 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30여 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했지만 제대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보 미공개 혹은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상태였죠. 그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 결국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빠져있고 건너뛰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이 무시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 분 조합원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너무 긴 기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최저선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이 그것도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수가를 산정하고 제대로 구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2007년부터 활동지원사 일을 했으니까 이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연차수당 뭔지 몰라요.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근속수당 없습니다. 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없습니다. 없는 게 많네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사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대로 된 수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10,000원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정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복지부가 휴게시간 지켜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 지켜야 한다. 그들도 우리한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법정수당, 근속수당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부가 제대로 된 수가로 최저임금 10,000원 지켜서 내년도 수가 16,800원 지켜서 저희가 법정수당 받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될 때까지 저희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활동보조 선생님이 여기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3년 됐습니까? 아, 제가 좀 헷갈렸네. 어쨌든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늬만 남자인 남성인데, 저도 사실은 남성 대 남성의 매칭이나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성분들이 이 직업을 택하지를 않아요. 다들 아시죠? 지금도 제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손목이 좀 아프시고 허리가 좀 아프시고 뭐 어깨가 아프시고 고관절 계통에 뭐 이런 그 통증들을 호소하고 계셔요. 그럴 때 듣는 저의 입장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막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급여가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거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저급여가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에서 2번 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저는 그런 사회라고 믿고 있는데, 급여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174만 5천 원인가요? 그 급여 한 20년 된 것 같아. 네? 그때도 한 200씩 받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200씩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 급여 비스름하게 받아요. 그렇게 임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뭐야? 일자리가 많이 어려워지고 뭐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최저급여가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법으로 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상한 나라, 그런 생각 항상 가져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니까, 민주노총이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이게 된다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16,810원인가 그 금액은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활동지원사 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가 보장이 되는 그런 급여가 되고, 오히려 그 최저급여에 맞추는 그 깔딱선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 하시고 또 어려운 일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더 급여가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올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지금 시작됐군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측인 국가에서는 지금 1만원 못하겠다, 지금 저지선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비, 물가, 가계물가 한참 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헛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세금 다 붙여서 떼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남겠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돈 안 남습니다. 저희 아파도 저희가 해결합니다. 병원비. 현장에서 다쳐도 산재를 신청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이 정부는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 그런 소리로 빵빵합니다. 저희가 청구를 하면 각 센터에서 못 해주겠다 하는 센터들도 있지만, 해주겠다 하면서도 100%는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200만원도 못 받으면서 병원비 쓰고 교통비 내고 세금 냈는데 각종 수당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들 교육장 늘려서 이사가는 중입니다. 교육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초계선비로 지금 운영비 불려갖고
교육장 있는 평소 넓은 데로 다들 서울에 있는 기관들 옮기고 있습니다. 개회식 계속하고 있다고 날려고 그럽니다. 저 그거 갖고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초계 선비인데 운영비 모자르다는 이 기관들은 다 평소 돌려갖고 무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뒷담을 흘려갖고 운영비를 추적하는 걸로 지금 운영비 그거 갖고 지금 사무실 늘려서 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처사입니다. 운영비하고 우리 활동지원사 초원개설비는 진짜 분리해갖고 생활임금 보장해주시고 저는 끝까지 동기들하고 끝까지 16,000원 2만원 될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 수가 인상,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로 노동자 임금 보장하라. 2019년 활동지원사는 다시 최저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16,810원을 수가로 책정하라고 참담한 마음으로 주장한다. 우리의 노동이 생활임금을 지급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수가가 너무 낮은 탓으로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12,960원은 최저임금 8,350원에 맞춰서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2년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기간의 노동자들은 신청기간의 노동자들과 임금이 1,000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해서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 또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돈이라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기관들 앞에서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속을 끓이기도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족한 수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한시적 사업인 이 자금의 지원이 끊어지면 올해 지급하는 주요 수당을 내년에는 줄 수 없다고 미리 기관들이 못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활동지원사의 명목임금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미 현장에는 주요 수당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명목임금의 하락 앞에서 현장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예측이 어렵지 않다. 애초에 활동 지원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채우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동일 노동자에게 한쪽은 수가, 한쪽은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임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산 확보를 두고 행정, 부처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행정부처 간 기싸움과 칸막이 예산 지출 방식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수가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 수가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분배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배를 둘러싸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부는 이 해석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은 노동부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솔로몬의 칼, 즉 노동자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급한다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다른 기이한 현실과 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우리 노조는 이런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복지부의 문을 두드려 대고 있으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바쁘단 말을 들었을 뿐 아직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토록 장애 등급제 문제에 노심초사하니 장애 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으며 우리 노조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0년 활동지원사가 16,810원 이상으로 책정하라. 또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라.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 수가로 활동지원사 임금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라. 2019년 5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우려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 지부